첫 번째 발표는 저희 김윤경 연구위원님의 웹 3.0을 활용한 경기 미래 교육의 확장입니다. 김윤경 연구위원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윤경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 PPT 부탁드려요. 제목이 너무 어렵죠. 네, 모르는 단어가 또 너무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군요. PPT가 넘어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입으로 하고 있겠습니다. 웹3가 무엇일까요? 웹3라고 하면 1이 있으니까 3이 있겠죠. 웹1은 바로 우리가 기존의 인터넷 시대에서 그저 읽기만 했던 그게 바로 웹1입니다. 그리고 웹2는요. 현재 블로그나 또는 여러분은 이렇게 빨리 저 모든 내용 다 보셨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웹툰은 지금 블로그나 유튜브처럼 포털에서 정보를 주고는 있고 그리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리플이나 반응을 넣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같은 것이죠. 그럼 웹3는 무엇이냐? 기존의 웹1과 웹2와는 달리 소유권이 글을 쓰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 열심히 적어놓은 내 글을 어느 날 네이버가 서버를 내려버리면 다시는 볼 수 없겠죠. 계단을 걸었더니 숨이 좀 찹니다. 하지만 웹3는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연결성이 있습니다. 누구가 한 명이 그 서버를 꺼버린다 하더라도 다른 서버가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통제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웹3의 개념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겠지만 그걸 다 얘기를 하다 보면 집에 못 가겠죠. 그리고 DAO라는 건 무엇일까요? DAO, DAO인데요. DAO는 기존 조직, 우리가 계층에 나눠져 있는 이런 조직과는 달리 연결성이 있습니다. 수평적이고요.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또 투표권을 가집니다. 기존 우리와 같은 계층적인 조직에서는 꿈꿀 수도 없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렇게 연결성과 수평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NFT입니다. NFT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계시죠. 한때 이 그림 조각 하나가 되게 비싸기도 했었습니다. 약간의 투기성으로도 보일 때도 있었죠. 하지만 NFT는 그 투기성보다는 고유성을 나타내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과 정해진 주소가 있고 그 주소를 가면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가장 큰 개념입니다. 즉, 웹3는 수평적이고 연결성이 뛰어나며 그리고 한번 정한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그걸 기본 개념으로 하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시작했냐면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한 쌍딱 낳는 아이의 수가 0.75명. 채 한 명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 좋은 말로 포장을 하고 싶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이 지방 공무원들이시고 솔직하게 말하면 이대로 아이들이 준다면 우리의 학교가 즉 내가 일할 곳이 얼마나 줄어들까라는 위기감과 공포에서 사실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누적 폐교 수는 104개입니다. 물론 경기도는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전입을 해오고 또 아이를 낳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경북이나 또는 다른 지방보다는 조금 사정이 좋은 편일 거예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앞에서는 사실
아이들을 유치해서 우리 학교로 오라고 얘기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낳는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우리 학교로 오면 바이올린, 첼로 다 가르쳐준다. 그렇게 하고 한들 아이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 과정에선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되겠죠. 출혈 경쟁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출혈 경쟁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정주 인구와 관계 인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주 인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너 어디 살아? 라고 얘기하면 나 어디 살아? 라고 얘기하는 흔히 말해서 주소의 개념입니다. 유엔 기준 1년 6개월, 우리나라 기준 3개월 동안 거기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 주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지역 주민은 결국 사람이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지역으로 이사하면 1,000만 원을 줍니다. 우리 지역으로 이사하면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줍니다. 대학교를 무료로 보내주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은 사실상 지자체의 출혈 경쟁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애들이 없는데 우리 지자체에 잠깐 살고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달콤한 열매만 먹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기인한 개념이 바로 관계인구라는 개념입니다. 관계인구는 내가 꼭 거기 안 살아도 돼요. 내가 그곳에 일을 하러 가서 통근을 해도 되고 관광을 하러 가서 여기 마음에 드네? 라고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가져도 됩니다. 또는 내 친구의 고향이라서 왠지 그곳에 가면 너무 편안해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겠죠. 이렇듯 관계인구는 더 이상 늘지 않는 인구 절벽 시대에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목이 서로를 몰라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글씨가 써 있습니다. 국보다오 NFT 미팅. 2022년에 간송미술관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보 2점이 K-옥션에 나왔어요. 감정가는 50억.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간송미술관에 있는 국보가 개인에게 가면 어떡하지? 개인도 괜찮아요. 외국에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액은 50억이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혼자서는 살 수가 없을 만큼 큰 금액입니다. 이래서 금액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간송미술관 경매에 우리가 참여를 하자.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 뜻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션을 앞두고 9일 동안 계획을 했고요. 고작 3일 동안 모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너무 없었거든요. 총 24억이 모였습니다. 비록 모금액의 50억이라는 것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24억이 3일간에 모였다는 것은 엄청난 효과죠. 이 사람들은 서로 얼굴도 모릅니다. 그저 이 국보다오 NFT를 구매하는 것으로 기금을 내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에는 약속을 정하면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억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반환합니다 라고 3일 동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즉시 미달성 순간 다시 다 반환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블록체인에 있는 약속을 믿고 금액 24억 원이 모였습니다. 22년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죠.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디지털 촌민인데요. 제가 이 마을에 학생들이 직접 찍은 동영상의 일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시골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 전경을 찍은 거예요. 학교 앞에 계단식 뭔가 정말 깡시골이죠. 인구가 800명이 안 되는 마을이지만 우리 인구 10,000명 한번 만들어 보겠어 라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니가타현의 야마코시란 마을인데요. 2004년도에 진도 6.7 이상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골인데다가 노령화도 심각하고 거기다가 지진까지 있었더니 젊은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과 그죠, 거의 농촌, 정말 심각한 농촌이죠. 산과 농밖에 안 보이죠.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민을 했어요. 우리 고향이 사라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고향을 살릴까? 여기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바로 비단잉어입니다. 난데없이 빛나는 잉어. 무엇일까요? 비단잉어는 이 마을의 특산물이거든요. 이 마을이 비단잉어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비단잉어를 모티브로 한 NFT, 위에 있는 세 종이 보이죠. 세 가지 종류의 NFT가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다 다른 모양이긴 합니다. 이 디지털 주민증을 발행하고 이거를 산 사람들은 당신은 바로 우리 야마코시 마을의 주민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신기하게 사람들은 이 NFT를 구매하는 순간 정서적으로 나는 야마코시 마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800명이 채 되지 않던 마을에 이 디지털 NFT를 구매한 사람이 170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효과죠. 이것이 야마코시 다오의 시작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은 야마코시 다오가 사람들이 활동하는 디스코드의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야마코시 다오에 속하면서 NFT를 구매한 사람들은 디스코드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투표를 하기도 하고 이번에 모인 돈은 소학교 체육대회에 씁시다. 또는 노인을 위한 겨울 물품을 삽시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기도 하고 또한 서로의 교류도 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디스코드를 통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NFT 한 장이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유대와 관계와 그리고 연결과 소속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즉 웹3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다오를 통해서 모였을 때 나는 우리나라 국부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NFT를 구매한 야마코시 다오의 사람들도 이 NFT를 구매해서 난 이 마을을 지키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죠? 이 사람들은 그 순간 자기가 누구인가,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제가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 가장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경기 공유학교라고 생각하는데요. 경기 공유학교는 이미 연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연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정말 세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바로 NFT와 다오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여기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후원자라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행정인은 물론 있겠죠. 하지만 NFT를 구매하고 경기 교육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나는 경기도 교육청의 이 정책을 지지한다. 또는 작게는 난 이 과목을 지지해요. 라는 의견을 NFT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 수가 모자라서 폐강되는 과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학교에서 특히 그 방과후나 또는 공통교육과정들도 학생 수가 없어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후원자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면 그렇죠. 학생 수를 후원자 수로 같이 넣어준다면 열릴 수가 있겠죠. 즉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교육 구조에서 지역 발전까지 여러 가지 개념은 기존의 교육 학교를 벗어나 세계로 통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확장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하겠죠.
사실 야마코시다와의 NFT를 구매한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도 그 마을에 지지를 한다면 NFT는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그 나라의 통화를 벗어나는 이더리움, 여러분 코인 혹시 하십니까? 이더리움이 기반이라 어디서든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지지하고 그 마을을 지지한다면, 그 마을의 팬이 된다면, 그 교육의 팬이 된다면, 경기도 교육청 교육의 팬이 된다면 누구라도 지지를 표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비어가는 학교에서 경계 없는 배움터로. 사실 저는 좀 걱정돼요.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이번에 고3 졸업을 하면서 고3들이 황금돼지였거든요. 황금돼지라서 애들이 숫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애들이 졸업을 하고 1학년이 들어오는데 학생 수가 줄고 학급 수가 줄었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해서 학생 수가 준다는 걸 체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선생님들에게 이번에 예산 요구하실 때 작년보다 조금 작게 부탁드립니다 말을 하는 순간, 아, 이게 정말 고등학교까지 밀려 올라오고 있구나 체감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짜는 게 어려운 것을 더 넘어서 우리는 또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수가 줄기도 합니다. 4명에서 근무하다가 어느 날 3명에서 근무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근로의 질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즉 경계 없는 배움터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개념을 확장하고 그리고 시선을 돌려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서 경기 교육을 좀 더 넓혀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고작 20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야마코시다와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한번 보시겠어요? 일본 전국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파이를 빼앗는 시도를 통해서는 지역 인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로컬에서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렇죠? 대한민국도 일본 못지않게 노령화, 고령화, 그리고 인구 절벽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로컬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세계로 눈을 돌려서 경기 교육을 확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파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의 발표였지만 여러분에게 좀 더 새로운 개념을 드리고 또 경기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 누구나 우리 학교 아이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전 세계 누구나 우리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경계 없는 미래 학교를 만들자라는 그 참신한 아이디어가 되게 가장 눈에 저한테 띄고 있습니다. 김윤경 연구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